마지막으로 지치지 않고 불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속적인 그런 불을 쌓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투자 공부도 좋지만 저는 마음 공부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불을 쌓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큰 불을 위해서 투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은 그런 가치를 내가 먼저 보고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 1억을 모아본 분도 있을 거고요. 1억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목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종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을 모으기가 그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소비를 하고 싶고, 그런 걸 이제 마음을 먹누르면서 저축을 하다 보면 정말 돈이 이렇게 쌓여가는 게 너무 지루하고 고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된 그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 때가 많죠. 저는 그런 게 다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재작년쯤인가요?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억 가까이를 모았다고, 이렇게 그런 성공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이버 뉴스에. 근데 저는 그 밑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플을 달 수 있을까? 왜냐면 요즘 1억이 돈이냐, 알바에서 모은 게 자랑이냐,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달아놨는데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정말 착실하고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보는구나. 모두 다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리플이 상당히 좀 그런 좀 악의적인 리플이 많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를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돈을 모은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축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아져도 저축의 중요성은 항상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한 강자예요. 힘이 있고, 현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금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1억이 아니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약간 목돈을 한번 모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단계 갈수록 이제 자신이 좀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500만 원 정도 모았을 때 굉장한 유혹이 많이 오죠. 500만 원이 사실 깨지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쉽게 다시 또 시작할 수도 있는 액수기도 한데, 500만 원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가서는 단단하게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 구간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좀 쉬워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목돈을 모아보면 그 목돈으로 이제 조금 더 과감한 투자도 해볼 수가 있고, 굉장한 굉장히 좀 이제 큰 그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 공부도 꼭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이제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이 봤을 때 나를 생각할 때 요 정도 투자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이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투자를 차근차근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 나만의 이제 부의 그런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속성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수익구조입니다. 이 수익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좀 적을지 몰라도 그게 5년, 7년, 10년 가면은 굉장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줍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실 돈 1, 20만 원, 3, 40만 원 남는 거 그거 가지고 언제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언제 경제적 자유 이루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가 아니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고 쌓이고 쌓여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지 처음부터 거액의 뭐 수익을 벌어가지고 한 번에 내가 탈출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이제 정교해지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희박해질 겁니다. 상황 자체가 확률 자체가 정말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지금은 초라하지만 지금은 작고 미미하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지켜가고 끌고 나간다면 분명히 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또 기회도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으면 이제 좀 더 이제 과감한 투자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은 차입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되게 많죠. 금리도 높고 그리고 상환 압박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만약에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레버리지 높은 그런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그만큼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현금은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더라도 그 수익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걸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수익의 크기에 연연하지 말고 구조를 먼저 찾아서 그걸 꾸준히 지속하면 분명히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관리. 저는 이제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느끼는데 세금 부분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정 수준 자산이 늘어남에 있어서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지금 요즘 많이 더 느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세금 부분이나 자산에 대한 관리 부분을 공부를 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책도 세금 쪽 책을 제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내가 알고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사람이 부를 꾸준히 축적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이제 수익이 커지는 만큼 수준이 올라가야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후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자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가 처음부터 세금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수익 관리 부분을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요즘 약간 그런 후회 아닌 후회가 들어요. 세금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설계를 잘 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좀 요즘에는 좀 잘못하는 것 같은 게 뭔가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고민하지 않고 막 산다든가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 고민하지 않고 간다든가 그런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이 있더라도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안 했으면 나중에도 안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똑같다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뭐 먹는 음식이나 지금 주변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내가 이제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뭐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거나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 이외에 뭐 한 3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내가 있으면 정말 생활이 달라질 것 같다.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정말 달라질 것 같다. 8천만 원 정도 있으면 달라질 것 같다. 근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경제적 자유를 내가 이제 어떤 선택, 뭐 물질적인 선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 생활 뭐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남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유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산적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곤궁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남들을 뭐 이런 어려움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뭐 남들을 배려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쌓이고 뭐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좀 윤택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안타까움이 막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 슈퍼카나 그 고층 그 뭐 초고급 아파트가 없어서 뭐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경제적 자유가 없다 이게 아니고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날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소비에 쫓기지 않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유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별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이런 끌려다님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제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이 더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부를 쌓기 위해서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그런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산이 뭐 나는 이제 뭐 10억인데 뭐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부럽고 20억 갖고 있으면 또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부가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 뿐입니다. 자산이 100억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제의 자유를 잃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산이 그냥 100억에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만약에 생각이 계속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이 10억만, 뭐 단 5억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일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내 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부를 쌓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부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함께 끊임없는 공부 그리고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